여러분들, 오늘도 한국사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선생님은 광화문 공장에 와 있는데요. 조선의 궁궐인 경복궁의 정문이 광화문인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광화문을 통해 궁궐에 들어가면 흑례문을 만나고 정문을 보는 입장문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공간이 천안문과 태화전 등 사실 우리 중국 베이징에도 똑같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600년 고도의 서울보다 앞서 900년 가까이 중국 역사의 한복판을 차지한 베이징을 통해 중국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었으니까 한번에 하는 역사문화 탐방, 이번에는 대륙의 기상, 중국의 심장부인 베이징으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니하오. 선생님이 드디어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뒤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보이십니까? 10석 인구의 빛나는 대륙의 기상이 느껴지죠? 베이징은 900년 중국 역사의 심장부로 현대 중국의 수도이자 과거 찬란했던 제국의 영광이 여전히 살아남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벌써부터 어느 곳부터 소개해낼지 막막한데요. 선생님과 함께 같이 가시죠. 베이징의 면적은 16,411제곱킬로미터로 서울의 약 28배입니다. 이는 서울과 경기도를 합친 면적에 맞먹는데요. 하지만 문화유산이 모인 베이징의 심장부는 동서남북 10km 이내로 자금성, 천당공원, 십차례, 이화원 등 안에 중국의 역사가 압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은 호모 에렉투스가 발견되면서 베이징인으로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춘추전국 시대에서도 연나라의 수도로 지정되면서 연경이라 불렸는데 연경맥주, 연행사 등은 베이징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후 베이징은 수나라 시절 탁곤으로 고구려 원정의 최후방 보급 기지로 기능을 수행했고요. 여진족의 금나라는 중도 대흥부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천도하면서 원나라의 대도에 이어 명나라와 청나라 때 베이징이 이르기까지 줄곧 중국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옛말에 중국의 과거를 보려면 시안을, 중국의 현재를 보려면 베이징을, 그리고 중국의 미래를 보려면 샹하이를 가라는 말이 있는데요. 베이징은 중국인 스스로를 돌아보면 거울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중국인 것입니다. 선생님이 도착한 이곳은 만리장성의 빠다링입니다. 명나라는 몽골족의 원나라를 몰아내고 건국한 국가이기 때문에 북방의 유목민족의 침입을 막을 필요가 있었는데요. 전략적인 방어를 위해 지금의 만리장성이 축조된 것입니다. 만리장성은 총 길이 6,300km에 달하는 거대한 인공성벽이면서 동시에 중국이라 불리는 중원과 그 바깥의 이민족 세계를 분리하는 구조물이기도 합니다. 본래 만리장성은 춘추전국 시대 때 처음 만들어졌지만 본격적으로 만리장성 축조에 관심을 가진 때는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의 시황제부터입니다. 북방 유목 민족이었던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타클라마칸 사막부터 대초원을 가르지르는 대규모의 성벽을 조성하였는데요. 이는 한나라 부재 때 흉노족의 침입을 방어하는 역할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만리장성 그 자체만 보면 흙으로 지어져 쉽게 무너져 내린 곳도 많아 옛날부터 방어벽으로서의 기능을 못한 곳도 많은데요. 그럼에도 유목민족의 대규모 침공을 지연시키거나 방어하는 역할만으로도 그 가치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리장성은 한족 입장에서도 보급선의 문제로 대외 원정을 제한하기도 했는데요. 만리장성은 단순한 군사적 구조물에서 벗어나 오랜 시기 한족으로 대표되는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을 구분하는 경계선이었으며 이는 명나라까지 이어진 중원 고유의 한족 문화 그리고 만리장성을 뛰어넘어 만주족의 청나라를 중심으로 융합되어 지금에 이르는 다민족 국가의 중국을 탄생시키는 중국 문화의 요람인 것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지진청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는 3살 때 이곳에서 청나라의 황제로 즉위하였으나 중국 출범 후 그는 이곳에 식물원에서 일하며 노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청나라 마지막 황제의 삶을 그린 영화 마지막 황제의 주무대는 저진청입니다. 청나라 12번째 황제인 아이시 기어로 푸이는 3살 때 황제로 올랐다가 신의 혁명으로 인한 위안스카이의 집권으로 7살 때 강제 퇴위를 당합니다. 이후 복위하여 개혁을 시도하였다가 중국 국민당 세력에 의해 퇴위당해 유랑 생활을 하지요. 그리고 1931년 일제의 괴뢰 정부인 만주국이 세워지며 일본인들에 의해 꼭두각시 역할로서 황제로 강제 등극하였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소련군에 잡혀 전범이 됩니다. 그 후 10여 년 수감 생활을 마치고 그는 베이징의 정원소로 취직해 입장권을 사서 자신의 옛집인 저진청에 돌아오게 되며 영화가 끝납니다. 일생 동안 청의 멸망부터 국공내전,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2차 세계대전, 대학 친운동과 문화대혁명 등 중국 근현대사의 굴절이란 굴절은 모두 겪은 아이신 기호로 푸이는 20세기 중국에서도 손꼽히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인물입니다. 그리고 격동의 세월을 그대로 겪어간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곳 저진청인 것입니다. 선생님이 도착한 이곳은 이허위엔입니다. 이허위엔은 청나라의 전성기인 건륜대 때 어머니의 환갑을 맞아 건립한 원림인데요. 하지만 이허위엔 역시 근현대 격동의 세월을 겪은 청나라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허위엔의 본래 이름은 청의원이었으나 청나라의 10번째 황제 동치제의 어머니인 서태후가 섭정을 하면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태후가 집권한 시절 내부적인 청황실의 갈등도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청나라는 서구 열강의 침략의 틈바구니 속에 있었습니다. 서태후는 서양의 무기 제조 기술을 본받아 양무운동을 지원하였으나 청일 전쟁의 패배로 몸소 겪었고 병법 자강 운동을 반대하며 의화단 운동을 독려하였으나 서구 열강의 연합군은 서태후를 압박해 청나라의 위기를 자초하게 하는데요.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3살 막이 꼬마를 황제로 옹립하니 그가 마지막 황제 푸이입니다. 이러한 서태후의 마음에 들어 여름별장이 된 원림이 바로 이허위엔인데요. 아편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이허위엔을 서태후가 부수하지만 의화단 사건으로 또다시 서구 열강에 의해 훼손됩니다. 황제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진 서태후는 지나친 사치와 잘못된 사리 판단으로 청나라의 멸망을 자초하는 데 일조한 인물인데요. 무릉도원을 구현한 아름다운 이허위엔에 얽힌 역사를 생각해보면 중국인들에게는 아쉬움과 슬픔을 자아낸 역사적 장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테난먼 광장에 와 있습니다. 테난먼이 있는 광장은 세계 최대의 광장인데요. 테난먼 광장에서 매일 아침 열리는 오성 홍기의 개양식은 중국인들이 평생 동안 보고 싶은 장면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테난먼은 20세기 근현대 격동의 순간의 현장인데요. 한반도에서 일어난 3.1운동의 자극을 받은 중국인들이 일제를 몰아내기 위한 학생들의 시위인 오사운동을 전개한 이곳이 테난먼 광장입니다. 이후 마오쩌둥은 중화민국을 몰아내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는데요. 선포한 장소가 바로 이곳 테난먼이며 선포한 날인 10월 1일은 현재 중국 최대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테난먼 광장은 중국 현대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테난먼 사건에서 시민들이 주장한 슬로건은 민주화와 부정부패의 척결이었기 때문인데요. 1989년 4월부터 계엄령이 선포된 5월 20일까지 테난먼 광장에서는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시위는 칭화대 등 대학생들이 주도했지만 상인, 노동자, 언론인, 대학 교수, 공무원, 심지어는 공안들도 참여하였으며 적게는 9살짜리 아이에서 많게는 100발의 노인까지 참여한 범대중적 평화 시위였는데요. 하지만 중국 인민군은 말 그대로 전차와 총칼로 중국인들을 깔아뭉개버렸습니다. 비록 무자비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탄압으로 중국인들의 민주화 시위는 실패했지만 이후 중국은 설리누어 정책을 내세워 적극적인 개혁 개방을 추구했고 체제 안정과 제도 정비를 국내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게 되며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3.1운동처럼 중국 역시 5.4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고 2019년 6월 4일 테난먼 사건 30주년을 맞이해 시진핑 정부는 애국주의를 앞세워 국가와 국민을 통제하려 하는데요.
거듭되는 민영화 경제 정책과 민주화를 지지하는 지식인들의 행보가 이어지는 추세 속에 중국인들에게 무조건적인 충성과 체제 선전을 강조하는 공산당 조직이 얼마나 와닿을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은 베이징 샤오드 공항에서 곧 인천으로 귀국합니다. 유고한 중국의 역사 속에 중심이 되었던 베이징은 지금의 중국을 만들게 위한 상징이었습니다. 이후 근대화 물결 속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중국인들의 독립의지와 민주화의 열기 역시天安문 광장 속에서 기억되고 있었는데요. 선생님은 베이징이 단순한 정치적 수도로서의 입지보다도 중국인들이 겪어온 슬픔이면서 동시에 희망과 의지를 표출했던 정신적 지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직접 보고 들으며 다녀오는 진여쌤의 역사문화 탐방, 여러분들의 한 탐방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짜이제.